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6월 11일 주말 토요일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한 주간의 주식시장을 모두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참으로 이제 외부적인 이슈들과 그리고 좀 악재들도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겹이 좀 겹치다 보니 조금은 어려운 주식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오히려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한 주를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주식 수량을 늘려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전표점들 제가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선전표점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간단한 댓글 한 번씩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 정도로만 해주셔도 제가 다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의 장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전표점들 장기 투자 쉽지 않죠. 특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내면적인 부분에서 이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심적으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줄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토대로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과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토대로 경험을 해본다면 백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전표점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금융 문맹에 대해서 우리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냥 학교 다니면은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서학, 사회적, 국사 이런 종목을, 이런 과목을 배웠지,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만든다 이러한 금융 문맹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하기 때문에 이는 불안한 심리는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우리는 특히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나 내가 힘들게 노동해서 쌈짓돈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지, 당장 막 상장 폐지가 되고 폭등장을 불러일으켰다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치와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선전표점들 왜 이렇게 증시가 어려운지 전체적인 시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유 물가, 이 물가 때문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거론이 됨에 따라 증시가 조금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빅스텝 가능성도 코스피의 2400선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2600선이 조금 깨졌죠. 이에 따라 2595로 좀 마감을 지었고, 코스피는 무려 1.13%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이어지더니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외국인은 8,48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확연히 선조표준들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증시는 참으로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기간 또한 2,824억 원어치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조금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자 누가 매수를 했나요? 바로 우리 개미 투자자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개미 투자자는 또다시 다시금 4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어치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늘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그러면 코스피를 왜 이렇게 하락장으로 이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본 원인은 이런 것들이 좀 넘치다 보니 유동성보다는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유가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정말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공급망 변목 현상이 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사용할 카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이라고 불려요. 이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통화 긴축이 경기 둔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는 미국에 이어 유럽도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여기 보이시죠? 이게 주어인데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유럽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장으로 이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하느냐? 보시면은 7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7월 달에 이러한 이제 전망치가 나옴에 따라 증시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고, 그에 따라서 이제 9월 달에 한 번 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폭도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 때문에 선주표점들 뉴욕 증시가 폭락장으로 이어졌고, 뉴욕의 기술주, 반도체, 우리나라 코스피, 삼성전자까지 이어짐에 따라 증시가 어렵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은 뉴욕의 3대 지수,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까지 증시가 참으로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일본의 니켈 둘두로, 그리고 중국의 상계엔 종합, 그리고 홍콩의 항생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등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지금 증시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었는데, 일단은 제로 코로나 이게 이제 봉쇄 조치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됨에 따라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조표가 좀 더 이처럼 그동안 제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장세도 상당히 어렵게 나타났지만, 이 또한 문제가 해결이 됨에 따라 증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무덤덤합니다. 왜냐면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린이 분들은 아마도 심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코스피가 기존에는 거의 뭐 3,300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3,600까지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장세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랬지만, 오히려 지금 반대로 2,300까지 빠질 위험, 2,300은 너무 있죠. 2,400까지 빠질 위협에 있다 보니까 증시가 어렵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 1위부터 10위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조금 아쉽게도 2% 넘게 폭락장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나머지 반도체주도 상당히 조금은 어렵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와 LG화학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카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반등장을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이처럼 아직은 이제 주식시장이 변동성 장세에 따라 조금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오늘 63,800원에 2.15% 증시는 천천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63,8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증시가 조금 어렵게 나타남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외인들이 얼마나 매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요. 선수표준자 오늘 그러니까 거의 뭐 6일 연속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930만 주, 기관은 110만 주를 매도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개미 투자자가 오늘 1조 1000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뭐 100, 천만 주를 매수를 했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순간 행 걸렸습니다. 머리가 멍해졌는데 이렇게 단위가 갑자기 커지면은 약간은 좀 딜레이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오늘은 증권이나 투신, 은행에서 매도를 했지만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58,500원에 마감을 지었으며, 역시나 삼성전자 형님인 보통주와 동일하게 증시의 흐름세는 천천히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역시 우선주도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65,300원 이렇게 300주를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기관도 17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주식 형태의 방향성이죠. 이에 따라 개미 투자자만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 25만 1000주를 추가 매수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신과 종금에서 매수를 했지만 보험과 연기금에서는 매도를 했다, 요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오늘은 100만 주를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의 여파도 사실 삼성전자 증시를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230만 주를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연 이틀 합치면은 거의 뭐 330만 주를 공매도를 때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미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요건 중에 요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개정법을 만들어 준다고 했지만 아직은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삼전물배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뉴스 총 3가지 소식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ASML 슈퍼을이라는 회사이죠.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이제 방문을 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해외 출장길에 나섰잖아요. 네, 왜냐?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장비 논의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ASML 본사에서는 페트로 베닝크 최고 경영자이죠. 요 ASML 이제 CEO라고도 불리는데 핵심 경영진들을 좀 만나서 EUV 노광기 수급 현황을 직접 점검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결국에는 ASML은 EUV 노광기를 세계에서 단독으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 같은 경우에는 총 1년에 40대를 한 40대가량 생산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가격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대당 1,500에서 2,0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인텔, TSMC 이러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이 장비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장비 수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1위 1위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최신 장비를 일찍 확보를 해야지만이 경쟁사보다 먼저 초미세 공정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당면과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선전표에서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의 위반, 이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사면, 저는 이게 너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해외 출장에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있었기에 저는 좀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8월 13일 요때 이제 강북절 특사 때 작년이었습니다. 요때 제가 날짜를 절대 까먹지가 않는데요.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까먹지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8월 13일날 이때 일단은 사면을 받고 나왔고 그에 따라서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재용 부장 같은 경우에는 취업 제한에 대한 혐의로 인해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로 보시면 삼성전자 2분기 역대급 실적을 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디램 가격은 낙폭이 적고 출하량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반도체 매출 성수기인 하반기를 앞두고 바로 디램이죠. 이 디램의 출하량이 늘어남에 따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2분기 요번 이제 6월달이 지나면 이제 예상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지금 실적 매출은 78조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15조 2911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보고 보면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영업이익이 반도체 초호환기를 분류된 2018년 1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슈퍼 사이클이 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지금 두 번째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전표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지만 이 시간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무조건 돈을 번다면 누구나 너도 나도 다 하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라는 게 그만큼 심적인 부담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나아간다면 혼자 가면은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정보도 모르고.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정말 좋은 채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맹신하기보다는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증시가 요즘 들어 어렵게 흘러가다 보니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만 작성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